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 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건강서적을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 즉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정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사회공헌방송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정보로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의 생활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이 독이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수하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는다라는 일본 오카모토 유타카가 지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화학의 시조인 스위스 의학자 파라셀수스는 독성이 없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약은 곧 독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어느 한쪽 몸에 좋은 약일지라도 다른 쪽 몸에는 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울러 용량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약이기보다 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을 잘못 먹어 몸을 상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항생제 같은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마시는 바카스, 쌍화탕, 비타민 등 일반 의약품을 먹을 때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주 중에 먹는 두통약은 간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술 마신 이후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다. 그러나 매일 석 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둘째, 피임약은 하루 2알 복용하면 출혈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이후 한꺼번에 2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화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령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임약을 비타민 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셋째는 바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입니다.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에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속쓰림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위와 십이지장 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는 병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넷째, 노얄 젤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얄 젤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노얄 젤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약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쌍화탕, 우황청심환, 고혈압 환자에게는 거물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에서 5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하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간장약은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장약은 우도사나 설계담 같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또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가 심한 간염 환자, 급성 쓸개염 환자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곱번째, 종합 비타민제는 여성은 하루에 4정 미만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 등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 국제고기 규격 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크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시판 중인 종합 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 A가 2000에서 3000 IU가 들어있으므로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큰 여성은 종합 비타민을 하루 4, 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덟번째, 자몽과 고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혈압약 중에 암로탄디핀 제제, 노바스크 등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몽 주스는 약 복용 2시간 뒤에 마셔야 하고, 반면 고혈압약 중 니카드리핀 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아홉번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을 먹으면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 테오필린과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2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릿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까지 있다고 합니다. 10번째, 소화제는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이랍니다.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제가 함유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항생제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2시간이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용한 약이 이처럼 독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 유념하시고, 약 없이, 아니 병 없이 건강해지려면 내 몸속에 100명의 의사, 즉 면역력을 향상을 위한 NK세포를 강화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약이 독이 된다는 데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 훌륭한 자연 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도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을 통해 면역력 증강을 하시고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암은 면역병이자 생활습관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